22대 총선 당선자 릴레이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대전 유성구의 황정아 당선인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정아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디 차 안이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저희 대전시당의 당선자 여러분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선거운동복만 입고 계시다가 예, 옷차림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처음 있습니다. 네네. 자, 5선의 거물, 이상민 의원을 누른 여성 과학자.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달리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총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명령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단 한 시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 지난 14월 동안을 종합 결산해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민심을 정말 절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상민 의원이 있다가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데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꼭 필요하다라는 지역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네. 자,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 의제들을 22대 국회 때는 반드시 좀 초반에 이뤄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네. 황정아 당선인은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부터 어떻게 준비해서 실천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그 민주당의 중앙당 혁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당 구성원이 원래는 151석 목표하고 있었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국민들이 그만큼 절박하게 심판의 의지를 바꿔보자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만큼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기조 반드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제가 과학기술로 영입이 된 것인 만큼 반드시 과학기술 정책, R&D 예산 복원하는 것을 제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R&D 예산 복원부터 하겠다. 자, 일단 네. 6월 국회가 열리면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국회 때 황정아 당선인이 얼마나 활약하는지 저희 취재 편의점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실 공식 임기는 그 6월 1일 그 국회 개원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대개의 많은 그 당선인들이 아니다, 오늘부터 1일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정아 네. 후보는 오늘 일정 어떻게 되시고 또 앞으로 계획 사실 남아있는 석 달간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 지금 오늘 아침에 원래 처음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처음 했었던 출근 인사 했었던 외삼 내거리에서 당선인 감사 인사 출근 인사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현충원에 와서 대전의 전 지역 7석을 전부 민주당 후보님들께서 석권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분들하고 같이 현충원에 와서 참배 일정 곧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동별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감사 인사 다 드릴 예정입니다.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감사 인사 다 드리고요. 네. 그리고 퇴근 인사도 전에 했었던 데 것처럼 퇴근 인사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정책들 이제 제1호 법안 발의하려면 준비해야 되니까 차분히 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1호 법안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국가 예산의 5% 이상 투입하는 국가 예산 목표제, R&D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 투입하는 국가 예산 목표제 법제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과학자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열 사흘간의 캠페인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남는 장면 있으실까요? 사실 거의 매일매일 주민들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각 계층별 간담회 진행하면서 공약들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청년들이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랑 간담회했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전국에서 2030 세대들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젊은 연구원들, 젊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의 지역구인 유성을 지역에서. 네. 그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들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젊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이거는 여야 구분하지 않고 빠른 대책, 빠른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네. 하루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함께해 주신 대전의 유권자들 그리고 전 국민 또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취재 편의점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지와 응원의 무게를 정말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실제로 일을 하는 유능한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유성의 비전을 책임지는 국회의원,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낫고 더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희망의 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과학정책 말씀 듣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의 황정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만나볼 당선인은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곽상원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6%.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자들에게도 특별한 당부가 있었는데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연결하고 있군요. 선거 이후에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선거는 끝났고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원 후보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옥상입니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집이에요. 어제 늦게까지 그 개표 방송 보느라고요. 네. 그 집에 늦게 귀가를 했고, 네. 오늘 새벽에서야 이제 잠깐 눈을 붙여가지고요. 예. 아직까지 바깥에 못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좀 어떠신가요? 당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당선 소감이요. 당선 소감, 하여튼 매우 기쁩니다. 일단 이번 선거의 모든 선거는 다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선거마다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종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의 정치를 참을 수 없다라는 민심과 종로구의 정치가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오래 준비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44,713표, 50.92%를 득표하셨습니다. 반대로 최재형 후보는 44.13%를 득표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 상당히 앞선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선거의 승리의 요인, 패배 원인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냥 제 지금 현재 감정으로는 매 순간순간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선거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방식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네. 저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그냥 그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것을 가장 치중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당원들도 과거와는 달리 저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서 네. 함께 선거 운동을 했던 것이 사실 좀 컸고요. 음흠. 그리고 그 선거 마지막에는 제 아내가 네. 사실 마음에 상처도 많은 사람인데 용기를 내어서 저와 함께 선거 운동도 같이 했었고, 네. 함께 경쟁하는 후보들의 사실 그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잘 견뎌 주었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큰 요인이 됐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권양숙 여사 봉화에서 투표하시면서 사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 역할도 컸을까요? 예, 그걸 여기 기자들이 여쭤보시는데 잘 네. 못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거고요. 네. 제가 그냥 사실 퇴임하신 대통령의 영부인이셨고 이미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않으려고 저는 끊임없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선거 과정에는 그냥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랜 동안 정치를 하셨고 정치를 하셨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한 데다가, 그리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더 많이 불리다 보니까 네. 신경을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선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네.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서의 곽상원 당선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 의무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입법 활동 하고 싶으신지요? 아유, 참 이게 참 당선된 지 하루 만에 계획을 다 말씀하려고 하니까 참 네. 어떻게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합니다만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제 제 인연을 개인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른 방법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노무현의 정치를 제가 거부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깊어졌는데요. 그 깊어진 이유가 실제로는 정치의 기본, 그다음에 사람을 향한 정치, 따뜻한 정치가 이제 지금 상실되었다는 그런 허전함, 혹은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소한 가까운 사람으로서 노무현의 정치를 조금 더 한 걸음 현실의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제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실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권 선진국, 조국혁신당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꿈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국민들 사이에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같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오늘 상당히 어버버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저 화상 통화를 사실은 네.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또한 재밌게 보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그동안 함께 해주신 유권자분들, 종로의 유권자분들, 그리고 전국에 또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제가 그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지난번에 제가 저희 가족한테 말도 하지 않고 출연했다가 혼났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말하고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실제로 그 종로 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 종로의 미래를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그 퇴행적인 정치를 혁파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이십니다. 그 민의를 마음속 깊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꼭 실현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고단하실 텐데 아침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네.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종로의 곽상원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에 만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죠. 네, 한창민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한창민 당선인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두 번, 선거 가운데 두 번 출연했던 당선인이기도 하시죠. 네, 전화 연결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 수치는 모두 13석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이 99.97%, 오전 10시 21분 기준인데요. 국민의미래 36.67%를 얻어서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를 얻어서 13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4.25%를 얻어서 12석, 개혁신당 3.61로 1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연결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그 개표 결과 보시느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합치면 25석.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당사에 계신가 본데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당사 쪽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전화 연결이 좀 늦었군요. 자, 우선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당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심판하면서 민생까지 함께 챙기는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의석수가 13석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매번 강조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 여론이었던 한 6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컸기 때문에 네.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아든 것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보면은 네. 이전보다 많이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등까지 하면 그때도 25석, 26석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크게 확장은 안 됐지만 조금 더 좋은 의원들이 네. 한 명 한 명이 더 소명을 가지고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연대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21대 총선 때도 25석, 26석 정의당까지 합치면 뭐 그 정도였기 네. 때문에 그때보다 파이가 더 커진 것은 아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야권 내부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심판 여론이 그때보다는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예, 그 예. 여론이 잘 조직된 결과인지 그 부분도 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 1일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한창민 당선인은 네. 오늘 뭐 어떤 일정 갖고 계십니까? 일단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공식적인 선대위 해산식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시간을 내서 지금 갈 수 있는 그 마석에 가서 노회찬 대표님께 좀 인사를 드리면서 다짐을 하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상황들을 당원들과 함께 체크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자체가 또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네. 함께했던 각 정당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연합정당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들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사실상 해단식으로 해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새진보연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새진보연합. 그리고 또 새진보연합 안에서의 사회민주당. 이거 어떻게 관계 설정이 앞으로 되는 걸까요? 이번 이제 선거법이 이제 완전 연동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정당을 2번을 거치게 됐는데 오늘 해단식 자체는 선거 대책 본부의 해단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진보연합이 어떤 형태로 연대와 연합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새진보 더불어민주연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뭐 민주당과 함께 어떤 개혁 정치를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갈 거고 새진보 연합 차원에서도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등이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22대 국회를 바꿔나갈지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지금 뭐 이번 그 선거 결과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부 종합 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특검 이슈들을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어떤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까요? 저희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크게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다시 한번 민심을 믿고 다시 추진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개혁 입법과 더불어서 민생 입법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10대 공약 중심으로 빠르게 입법을 준비해서 뭐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연대해서 지금 190석에 육박하는 이런 민심을 국회에서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함께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그리고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탄핵할 수 있는 의석까지도 바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큰 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국회의원이 단순하게 권력자가 아니라 민심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를 빠르게 힘을 빼게 하고 그리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역할을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죠. 한창민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이번에는, 네, 영등포로 가겠습니다. 영등포 갑구의 최현일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현일 후보, 최현일 당선인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작게 보이는데요. 보이나 잠깐만. 이게-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너무 잠깐만요. 조그맣게 이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잠깐만요. 할 줄 모르시나 보다. 잠깐만요. 네, 자, 네, 이게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네, 예,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요. 자, 예, 지금 영등포 갑구의 당선인입니다. 최현일 당선인 예.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예, 맞습니다. 조금 예. 아주 작게 나와서 네네네. 잠깐만요. 네, 저희가 전화를 한번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페이스톡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양해하시죠? 예,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등포 갑의 최현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까? 보이세요? 네, 보인다 이제. 예. 이제 저도 보이네요. 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당선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 당선자가 됐고요. 네, 이번에 영등포구 갑이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네, 정권 심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컸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엔 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국회에서 또 우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또 검사 독재 그리고 민생 파탄, 민주주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네. 가열차게 뛰겠습니다. 네. 네. 사실상 그 지역은 그 국회부의장이고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한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해서 큰 논란을 빚었던 곳인데요.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역은 이제 두 가지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권 심판이란 프레임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선 이게 민주당 이름으로 네. 국회의원, 장관,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네. 갑자기 이제 다른 당으로 가시면서 상당히 이제 그 주민들의 그 당혹감과 그 배신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두 가지 심판 프레임. 그러니까 정권 심판과 배신 정치 심판에 대한 있어서 어떤 국민분들의 유권자분들의 그 관심 네. 그런 목소리가 되게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전 유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등포 갑도 그렇고 두 분 모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분들인데 두 분 모두 낙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서 상대당에 가서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결코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정치인들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사실 많은 분들이 범야권 200석을 기대하기도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선대위원장 그리고 뭐 윤재혁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노상 범야권 200석을 막아주세요라고 이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번에 190석 정도 된 건가요? 범야권. 네, 192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10석 정도의 어떤 여지를 둔 거는 네, 그만큼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과의 지금 대화의 정치가 거의 단절됐잖아요. 네, 그런 정치 복원에 대한 여지를 둔 것 같고요. 22대 국회 가서는 이런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사라진 정치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복원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국회 상황이 절망적이고요. 네,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또 여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리모컨식으로 그런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검사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차인데 네. 좀 더 겸허하게 야당 대표도 만나면서 협치도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우리 민주당이 바라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네. 통 크게 받아주는 어떤 대화와 협치도 이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정당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민생이 1번이다, 아니다, 특검이 1번이다, 아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민생도 심각하고, 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된 여러 가지 법안들, 특별 법안들, 그리고 특검 법안들 이거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정치 복원에 대한 열망과요. 네. 그리고 민생에 대한 지금 이제 회복, 민생 파탄에 대한 이제 회복 이게 있었는데 두 가지를 둘 중에 양자택일한다 그 문제 아닌 것 같고요. 민생도 특검도 네. 함께 쌍끌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이 절망했던 원칙과 상식이 없는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가 네. 우리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우리 여당 또 윤석열 정부에 단호하게 이제 싸우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같이 이제 9석, 10석 정도의 여지를 둔 거는 그래도 저쪽과의 협치의 여지는 남겼다 봅니다. 절묘한 여지를 뒀다 생각하고 네.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의석수에 따라서 또 단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국민의 목소리, 요번에 의석수를 모아줘. 네. 의미에 따라서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유권자분들은 참 국민분들이 상당히 현명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국민 승리다.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없다.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네. 이번에 민심이 상당히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민심, 잠재적이었던 진실과 정의의 민심이 네. 아마 수면 위로 그리고 표심으로 나왔다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겸허함을 잃지 않고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그리고 대한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 되겠지만 초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기와 추진력,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구청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국회에서 또 실사구시적으로 또 네. 싸울 때는 싸우고 이런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정치, 대한야당 그리고 또 진보의 가치, 네. 일 잘하는 진보의 가치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감사합니다.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갑의 당선인이죠. 최현일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봉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국민의힘 당선자입니다. 김재섭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2석.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인사드리네요. 얼굴이 타고 야위셨네요. 예, 살도 좀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타고 목도 좀 쉬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당선 소감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이 선택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저를 선택해 주신 게 감사하고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더 잘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당이 사실상 큰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 정보여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그리고 정보여당은 뭘 더 잘해야 되냐라고 하는 책임감도 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만삭의 아내와 함께 선거 캠페인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부인께서는 좀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이번 달이 산달이라서 이번 이제 달에 산딸이에요? 예, 근데 어제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요. 그제까지 같이 선거운동했습니다. 아이고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예정일은 한 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네,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야, 사실상 셋이 함께 뛴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야, 정말 진짜 아기가 복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국민의힘 회초리 세게 맞았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수도권 민심은 역시 국민의힘에게 매우 싸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 이제 입성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의 상징과 같은 김재섭 당선인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활동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이제 21대 국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거의 서로를 절멸시켜야 되는 정도의 상대로 서로를 인식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제도의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국회도 밀어붙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착 상태만 일어났잖아요. 네. 저는 좀 대화하는 정치인이 좀 돼서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지만 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은 네.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소통과 협치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직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기 태명이 당선인이에요? 원래 따봉이었는데 네. 네, 그냥 저 지역 주민들이 그냥 복댕이로 해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냥 복덩이로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1호 법안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법원보다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상징으로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도 서울에 2번째로 높고 BRDP도 최저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1호 법안의 상징성을 두기보다는 네. 구에 하고 싶은 교통 문제 해결이 저의 첫 번째 문제고, 네. 그 해결의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2028년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신호선을 활용해서 SRT랑 KTX를 도봉구에 오게 하는 게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사실 제가 김재섭 당선인하고 방송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새벽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맞아요. 교통 문제 때문에 차라리 새벽같이 나와서 일찍 도착해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올 맞습니다. 때마다 맞습니다. 그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치인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자, 끝으로 함께해 주신 유권자분들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장윤선 기자님과는 각별한 인연도 있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한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부터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김재섭 일 시켜보니까 괜찮더라는 평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나스 안 해요, 요새 도나스? 도나스는 해야죠. 도나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종 얻은 의석수가 모두 12석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네, 지금 혹시 버스 안에 계신가요? 네. 야, 지금 취재 편의점 최초로 버스 안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네, 지금 여의도 당사로 이동 중입니다. 아, 여의도 당사로 이동하고 계세요. 네. 예, 아이고. 네. 우선 당선 소감 좀 듣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을 분들이 정권에 던진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심판에 조국혁신당이 크게 강하게 선명하게 조국혁신당에 기여를 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점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많은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받은 이 지지를 그 선명한 지지를 또 선명하게 잘 풀어내고 국회에 가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원하고 있었던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공약들 하나하나 아주 빠르게 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저도 사실은 캠페인 현장 많이 취재했지만 조국혁신당의 어떤 유세 현장이 새로운 어떤 문화의 공간, 네, 그리고 유세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물론 이제 제약이 많아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축제처럼. 예, 축제처럼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고, 또 해학과 풍자를 가지고 막 그 말씀도 직접 연설도 하시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쭉 생각해 보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설도 할 수 없고 마이크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오신 시민분들께서 축제의 장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무슨 한마디라도 하려면 기자분들의 질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취재 편의점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라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재천에 이제는 갔을 때 서초구 쪽에 갔을 때는 하필이면 기자분들이 안 계셨어요. 아이고야. 이제 그 중에 한 분 이제 대만 기자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대만 기자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야원 문제랄지 이런 걸 처음에 물으시다가 나중에 혼잣밖에 없으니까 우리 거기 나오신 시민들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질문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분이 계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정말 힘들었지만 거기 계시는 대만 기자분 한 분이 저희를 살려주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대만 기자 다시 모셔다가 인터뷰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한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전원 사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윤 정권이 해오셨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근거 없이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잘 분석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원인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꼭 하셨기를 바라고 그 원인 파악 후 제대로 된 쇄신의 정책, 쇄신의 방향성을 내놓으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의 수석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지만 내각 총사퇴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범야권을 다 합치면 192석이 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범야권의 파이가 매우 커진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히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인데요. 자, 앞으로 조국혁신당 강소정당 주장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국민의 쇄빙선이 돼서 앞에 나서서 가장 먼저 얼음을 깨부시면서 진보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혜민 당선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느 부분에서의 쇄빙선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해 눈물 닦아드리고 그다음에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내놨던 선명한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에도 힘을 보태고 저희가 발표를 했던 제7공화국 건설에도 함께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그 불빛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다 하나하나 큰 어떻게 보면 질문, 요청 그다음에 빚으로 국민들이 나의 마음을 대변해줘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 모아서 정말 빠르고 선명하고 강하게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 1번이었죠. 이혜민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만나볼 분은 경기도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병의 김현정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네. YTN 출연하고 막 집에 들어왔어요. YTN 갔다가 댁으로, 국회로 안 오시고. 아직은 제가 당선자 신분이라서. 네. 예. 그렇군요. 자, 우선, 당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비슷한 평택 시민들한테 감사드리고, 이번에 정말 그 성남 민심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현장에 다녀보면 정말 이게 나라냐,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분출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총선의 압승이라는 그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다 주신 건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뭐 TV 보니까 뭐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들이 네. 사의를 표명했고 뭐 총리도 사의 표명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정 기조를 바꿔야죠. 바꾸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법 같은 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네. 협조하고 네. 야당과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발표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들이 전원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사실상 200석에 가까운 정도의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얘기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까요? 아니면 지금 이 분위기 계속 그대로 이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꿔야죠. 아니, 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네. 되게 놀랬던 게 보통은 우리 당연히 이제 그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이제 성격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고 네. 또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안정론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운동권 심판론하고 2조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야당 심판론을 갖고 나오는 이 여당은 제가 경험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총선 전략에서도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권의 부정률이 거의 6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은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민심은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충분히 바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호된 이제 해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당초 예상은 출구조사 결과도 그랬고요. 최대 200석 이상 될 걸로 전망이 되다가 지금은 200석에 못 미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국민들에 의한 정권 심판인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조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의 논란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좀 멈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민주당 전략단위 안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분석과 진단에 대해서는 현장을 뛰었던 후보자로서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예컨대 사실은- 양문석, 김준혁 막말 파동이 없었다면 이번 선거가 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보수층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뭔가 그 사람들은 지금 워낙 윤석열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뭔가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표 차이로 이길 거를 좀 더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을 거고 네. 또 그 실제로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 격차가 줄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세하게 그 격전지였던 그런 곳에서는 아마도 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도 굉장히 뭐 디비진다. 경남 지역도 사실은 양산, 갑을 모두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과적으로 개표해 보니까 국민의힘 당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PK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석권할 수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 PK는 정말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이제 최인호 우리 의원께서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보는 그 바람을 막지 못했다. 그게 아마도 그런 거 포함된 그런 내용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보수 결집을 좀 막아내지 못했던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이번 그 22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으로 결합을 하시게 됩니다. 상당히 설레실 것 같은데 앞으로 들어가서 어떤 의정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원래 사모금융 노조위원장 할 때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네. 소위 말해서 우분투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와서 네. 지난 총선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치를 입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사회연대 운동을 좀
법 제도적으로 크고 넓게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하는 법제도 개선에 좀 앞장서는 그런 우분투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평택에서 함께해 주신 유권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시민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저 김현정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면 내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어서 김현정 잘 뽑았다 하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번에는 스튜디오로 모셔서 또 자세한 정책 현안, 또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갑 지역이죠. 예, 김현정 당선인. 죄송합니다. 저는 안 끊었어요. 예, 평택병. 이렇게 또 꼼꼼하게 평택병. 김현정 후보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선인 인터뷰 함께 했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